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18년 10월, 광주광역시에서 한 남성이 긴급 체포됐습니다. 혐의는 전 여자친구를 납치 감금해서 성폭행했다는 겁니다. 전 여자친구가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. 남성은 이렇게 항의했지만 경찰은 아랑곳하지 않았고 결국 남성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. 제가 그때 청사 안에서 감옥 안에서 무릎을 꿇고 3일만 받고 있었어요. 눈에서 이렇게 막 눈물이 막 글렁글렁해요. 이거 이제 어떡하냐. 그런데 이 사건 큰 반전을 맞이했습니다. 남성의 어머니가 사건 현장에서 CCTV를 찾아냈고 이 영상 속에는 여성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담겨 있었습니다. 바로 폭행을 당한 건 여성이 아닌 남성이었던 건데요.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벌어진 이 사건, 과연 그 결말은 어떻게 됐을까요? 예, 이번 사건도 이제 제보 사건인데 말이죠. 5년 전에 큰 화제가 됐던 사건이었어요. 자, 방금 PT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이 기자, CCTV로 확인된 모습은 조금 달랐다는 거잖아요. 네, 그 당시 술집 안 CCTV에 그 당시 상황이 담겼는데 이게 지난 2018년 10월 광주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. 그 당시 술집 안부터 CCTV가 다 남아있는데 영상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 술집 아니고요. 아이고야. 이 가게에서 남성이 여성을 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성이 남성을 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. 이 뺨까지 때리는데도 일단 남성은 맞고만 있습니다. 이 남성이 좀 일어나려고 해보는데 그랬더니 여성이 다시 붙잡기도 했습니다. 그러더니 둘이 가게를 나섰습니다. 이때도 여성이 남성의 옷자락을 꽉 붙잡고 있는 게 보입니다. 그리고 길거리에서도 이어집니다. 여성이 남성을 때리고요. 멱살 잡고 흔들기까지 했습니다. 이 여성을 피해서 도망쳐 보는데 저렇게 잡히다가 도망쳐 보는데 또 쫓아가기까지 했습니다. 이 버티다 못한 남성이 이제 자신의 승합차로 도망을 가는 모습입니다. 이 자신의 승합차로 올라타는데 이걸 또 여성이 끝까지 쫓아가서요. 스스로 그 차에 함께 올라탔습니다. 어허, 그러니까 이제 폭행, 납치를 당했다는 여성의 주장, 그리고 또 이 영상 속에 나타나는 이 모습과는 약간 좀 다른데 말이죠. 경찰은 이 CCTV를 봤습니까? 못 봤습니까? 일단 이 사건 자체가 상당히 긴 시간을 두고 이어지는 일련의 행동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이 검찰이 기소를 하고 재판했던 거라서 저희 영상만으로 모든 게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. 다만 문제는 뭐냐면 저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체포됐을 때부터 경찰로부터 내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폭행하거나 여성을 납치하거나 한 게 아니다라는 주장을 해서 CCTV를 봐달라,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경찰이 CCTV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남성의 말을 지금 우리가 봤는데 네, 안 받아들인 거예요. 저 CCTV를 이 남성의 어머니가 불과 한 30분 만에 그냥 가게, 사거리, 식당 그 다 CCTV를 찾아냈던 겁니다. 그러니까 아니 왜 CCTV 없다고 하느냐.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 식당 주인 얘기가 경찰도 CCTV 확인해 가는데 무슨 소리냐.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. 자, 그런데 말이죠. 이 경찰의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은 더 있었습니다. 사건 당시 경찰의 수사, 행태. 요즘 세상에도 이런가 싶을 정도로 약간 좀 강압적이었단 말이죠. 그 실제 상황 들어보시죠. 시합을 하지 말아야지, 내가. 이런 사람 다 받아줬잖아. 내가 시간 많으잖아. 모르라고 내가 하고. 내가 30일이 안 통하는 거야. 내가 저랑 수하고 내가 그만. 자, 더 있습니다. 사건 당시 경찰은 윗선에서 무언가 지시를 받은 듯한 그런 대화, 그런 내용이 포착이 됩니다. 이어서 보시죠. 야, 2018년에 벌어진 일입니다. 뭐 영화에서는 뭐 진실의 방으로 이런 게 있지만 그건 영화고 말이죠. 예. 사실 뭐 이제 변호사들은 조사 참여를 자주 합니다. 뭐 저도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들어가는데 요즘 경찰에서 저런 모습을 보기는 매우 힘들고요. 더더군다나 영상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. 욕설을 하기도 하고요. 반말을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는 되게 어색한데 이게 2018년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거든요.
그 부분 사실 납득하기 좀 어렵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얘기 답이 엎어진다 이런 얘기를 해요. 예. 아마 진술조서라든지 아니면 조서를 하나 썼는데 그거하고 진술서하고 조서를 다시 꾸밀 때 뭔가 다른 얘기를 하니까 또다시 조서 작성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건 너무나 잘못된 거거든요. 왜냐하면 조서는 나중에 자기가 책임지고 하는 거예요. 재판 가서 혹시나 번복됐다 하면 번복된 대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첨부로 돌리는 걸 안 된다고 경찰이 저렇게 하는 건 맞지 않고요. 하나 더 눈에 띄는 게 추가 합차고 좀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. 그런 부분도 사실 납득하기 좀 어렵습니다. 허허. 자, 경찰이 왜 이랬는지는 잠시 뒤에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 남성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? 일단 폭행이랑 유사강간 혐의는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다만 감금을 했다는 데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. 다만 여성은 3시간가량 감금을 당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다 인정된 건 아니고요. 4분 정도 감금된 게 인정된다고 본 겁니다. 그래서 일부 유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가 됐습니다. 다만 이 4분 감금에 대해서도 이 남성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. 이 당시 여자친구가 자발적으로 차에 탔고 숙박업소로 가자고 했다는 겁니다. 그래서 3시간가량 방을 찾아서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이 당시 빈방 찾기가 어려워서 3시간이 걸렸다는 거고 그 와중에 여자친구가 차에서 내려달라고 했다는 겁니다. 그런데 내려주려고 하니까 여자친구가 문을 열고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 남성의 머리채를 잡고 달려들었고 이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차가 4분 정도 더 움직였는데 이걸 감금이라고 본 거다. 그건 억울하다. 이런 입장입니다. 자, 이 해당 사실이 당시 한 방송을 통해서 알려져서 그 영상 클립의 어떤 베스트 댓글을 봤더니 뭐 여성은 감옥을 보내고 아까 경찰들 옷 벗겨라 뭐 이런 내용도 달려 있더라고요.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아하, 여기서 한 놈도 감옥에 안 갔다. 자, 양 변호사님. 일단 좀 여러 가지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. 그중에 뭐 감금도 있었고 폭행도 있었고,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감금 중에 일부만 유죄를 받았고 또 폭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범죄, 성폭행 같은 경우는 또 이게 범죄가 안 된다라고 남자가 받았거든요.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전부 다 무고로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. 이 여성이 주장했던 부분 중에서 저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. 얘기가 어느 정도냐면 뭐 머리카락을 잡고 땅에 끌어서 뭐 찢어질 정도였다. 그러니까 지금 사파로 보시는 것처럼 저런 식으로 이제 여성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. 아, 예. 이 사파대로 예. 내가 당했다라고 예. 주장을 했었군. 머리를 잡고 옷을 잡아서 치마가 찢어질 정도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, 그러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 저거는 거짓말이라고 봤어요. 근데 이 거짓말도 좀 나눠서 봐야 되는 게 여성은 고소장을 쓸 때부터도 이 자기가 그렇게 심한 폭행을 당했다라고 했는데 이 고소장에 써진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 약간 여성도 비슷하게 좀 몸을 다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과장한 거라고 봐서 무고는 안 된다고 했어요. 다만 그거를 구체적으로 법정에 나와서 재판부에서 확인했죠. 꼼꼼히 하나씩 따지면서 실제로 머리를 잡았어요, 내지는 뭐 이렇게 끌렸어요, 이렇게 따지니까 거기서도 거짓말을 한 걸로 보여서 위증은 유죄로 했습니다. 그러니까 무고는 무죄였고 위증은 유죄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2년 집행유예 2년을. 자, 하지만 일단 뭐 조금 몇 달간 아들이 남성이 이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. 어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.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무죄를 호소하셨는데 이건 완벽한 조작이었다. 경찰들 끝까지 거짓말하고 있다. 이 조작 경찰들 아마 이렇게 강하게 성토를 하셨더라고요. 자, 양 변호사님. 그러면 그 경찰에서도 일부 인정한 내용인데 정말 엉터리 수사였나요?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. 이제 남성 측에서 이거를 문제가 있다고 조사를 해달라고 해서 경찰의 수사 2심리위원회가 열렸고요. 무려 8개 사항 중에서 6개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. 처음에 이 감금이라는 분이 처음에는 한 3시간 정도 했다고 했는데 유죄가 인정된 건 4분밖에 없었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는 스스로 차에 탄 게 맞았다라는 거죠. 근데 왜 이걸 납치라고 보고 수사를 했느냐. 게다가 CCTV 보신 것처럼 맞았던 건 정작 맞은 건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었던 부분이 있고 CCTV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서 CCTV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. 휴대전화도 남성에게 내라 그랬더니 거부했다고 하는데 남성은 이미 제출을 했던 겁니다. 이런 식으로 조사 과정이 네. 굉장히 잘못돼 있었다라는 거 맞았는데 네네. 다만 그렇다고 큰 징계를 또 받지는 않았어요. 아, 2명만 견체 그냥 꾸지람 들은 정도에서 끝났습니다. 아이고야. 아니, 박 변호사님. 네. 도대체 왜
그래서 뭐 이게 뭐 사실관계가 많이 길고 이런데 이제 어머니 주장은 그렇습니다. 이 남자친구가 어머니 주장에 따르면 이 경찰 여성의 아버지가 전직 경찰서장이다. 또 사건 담당했던 형사들하고 친한 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주장을 들었다, 하고 있습니다. 들었다. 경찰하고 뭐 연관성이 있으니까 저랬지 않을까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. 이 경찰청의 입장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개입한 사실도 없었으며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당시 이제 그런 건 있었습니다. 2018년 기억이 나겠지만 미투 사건이 이제 맞아요. 됐던 상황이고 데이트 폭력 그때 데이트 폭력을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. 이런 데이트 폭력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연인 간의 폭력이 있을 좀 엄단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그때하고 또 뭐 상황상 관계성이 있을 거라고 지금 보이는 상황입니다. 현재 인권위에서 말이죠. 이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답니다. 그래서 결과가 나온 대로 또 이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앞서 그 봤던 그 경찰의 그 수사하는 그 장면. 와우. 너무 진짜 문화적인 충격입니다, 이거. 예.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.